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대가 스트레스입니다. 기대에는 기대를 하는 게 있고요. 기대를 받는 게 있겠죠. 네, 기대를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하는 것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대를 합니까? 네, 물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기대를 합니다. 내 남편 또는 내 아내 또는 내 자녀 또는 내 부모한테 어떠한 기대를 하죠. 가까운 사람한테 기대를 합니다.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동료라고 하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어떤 기대를 하죠. 또는 친구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한 개인이 아니고요, 다수가 모여진 것, 예를 들면은 회사가 어떤 유명 회사가 있다면 그 유명 회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대를 하죠. 또는 단체, 여기는 정당도 있겠죠. 정당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체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공동체,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사회, 네, 우리가 모임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이런 모임, 사회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은 어때야 된다라고 기대를 하죠. 또 이 사회는 어때야 된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서울은 어때야 된다, 제주도는 어때야 된다라고 기대를 하죠.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들한테 또 기대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기대를 하고, 또는 국회의원한테 기대를 하고, 이렇게 지도자한테 기대를 하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또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에 대해서 또는 사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신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네, 신 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런데 이 기대가 100% 충족되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네, 기대는 글쎄요, 이걸 수량화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한 반 정도 충족된다고 볼까요? 내가 어떤 기대를 하든 간에 이게 다 충족되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반은 충족이 되고 반은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충족이 안 됐을 때 나한테 어떤 반응이 올까요?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오세요?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죠. 네? 불안합니다. 이게 또 기대가 충족이 안 될까봐.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우울해집니다. 네, 열받고, 네,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왜 안 돼? 이렇게 비난을 하죠. 또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싸움이 되죠. 네.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스트레스 아니에요? 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이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기대에 충족이 안 됐는데 그거를 이렇게 터뜨리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참아요.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또 참거든요. 이게 이제 모아지면 뭐가 될까요? 이게 화평이 됩니다. 또 스트레스죠. 그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자, 이렇게 기대는 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왜 이 기대가 다 충족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진짜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소통이 안 돼서입니다. 소통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나는 당연히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기대를 내가 알고 있으니 저 사람도 당연히 알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네, 그러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이게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서입니다. 두 번째가요, 당연하다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네, 나한테 당연한 게 내가 기대를 하는 상대방은 하나도 당연하진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기대를 하는 다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옳은 거죠. 근데 그 옳음이 상대하는 그걸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다름을 내가 왜 같아야 되는데 다르냐 이렇게 되면은 내 옳음과 다른 사람의 옳음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흔한 원인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요, 진짜 원인이 있어요. 숨은 원인. 우리가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숨은 원인의 진짜 원인은요,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잘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네, 기대가 내 의존이 기대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의존을 그렇게 영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말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일상화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존하는 게 상대방한테 이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의존의 다른 말은요, 내가 홀로 설 수 없어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당연히 뭐 같이 살아야 되고 뭐 서로 협력해야 되고 상생해야 되고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요, 뭐 항상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홀로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또 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내가 진짜 생활 능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심리적으로 의존돼서 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존이 되면은 결국은 그게 기대로 나타나죠. 네,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어떤 이유든 간에 기대가 지나치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네 번째 원인이죠. 내 기대가 지나쳐서,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남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네, 이것도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큰 원인입니다. 기대를 받는 것도 또 상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자녀 같으면은 부모의 기대를 받겠죠.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라, 아니면 좋은 직장 가라, 이런 기대를 받겠죠. 네, 역시 상대가 있는 겁니다. 뭐 연예인이라면은 팬들의 기대를 받겠죠. 네, 이게 이제 기대입니다. 또는 정치인도요, 이 추종자 없이는, 지도자도 추종자 없이는 추종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기대를 다 또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기대가요, 지나친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족을 다 못 시키는 거죠. 기대를 받는 것도 이게 기대를 하는 것도 반백 개는 충족을 못 하는데요. 기대를 받는 것도 또 반백 개 충족이 안 됩니다. 네, 그 이유도 거의 비슷합니다. 충족이 안 되면 똑같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은 이유는 의존과 지나친 기대입니다. 네, 내가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 기대가 지나치다. 근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자녀가 부모한테 의존하는 거죠. 또 연예인들이 그 팬들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거든요. 인기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의존하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가 왕한테 의존하는 거냐? 아닙니다. 노예 없이 왕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노예한테 의존하는 거죠. 결국은요, 네, 기대를 받는 것도 그 뒤에는 의존이 숨어 있는 겁니다. 기대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요, 기대가 즐기기가 되는 방법. 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숨은 이유를 알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소통이죠. 네, 당연히 알 거라고 하지 마시고요. 또 한 번 얘기했다고 다 소통이 됐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은 구체적으로 이거 가지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소통하는 데는요, 섭섭함이 없어요. 내 기대를 한 것이 충족이 안 됐을 때 섭섭한 거지, 내가 소통을 안 한 거는요, 섭섭함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 따라서 그거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못 알아들었으면은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소통이 내가 무엇을 기대한다 라는 소통은 분명히 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가요, 우리가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꼭 물어보세요. 이걸 안 물어보니까 자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의 의견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견을 들어보세요. 경청을 해보세요. 질문을 하시고 경청을 하시라는 거죠. 세 번째가요, 내가 옳음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상대 또는 남의 옳음과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다른데요, 틀리다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네, 우리 그 언어 습관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걸 갖다가 우리가 틀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옳고 그름 따지지 마시고요. 네, 다른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름을 들어보고서 받아들여야겠죠. 안 들으면요 또 오해가 됩니다. 기대 즐기기 네 번째가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일 수가 있겠어요. 네, 그게 의존하지 않기입니다. 이 가장 숨은 이유가 의존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의존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 하면은 닥터가 만든 방법입니다. 같이, 함께, 그리고 또 혼자입니다. 여러분들 따로 또 같이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걸로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새로 만든 개념입니다. 같이, 함께, 그리고 또 혼자. 가치라는 건 뭐냐?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할 때 생각도 같고 태도도 같고 행동도 같고 이게 가치입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네, 이게 다 마음이 맞고 내가 하는 게 같고 내 취미가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하세요. 그런데요, 함께도 하셔야 됩니다. 그 함께는 뭐냐?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뭐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또 해보면요, 그게 또 재미가 있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함께가 할 때 이런 말씀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 내가 이 나이 때는 나하고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 이제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만 만날래. 네, 이게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를 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걸 자꾸 연습해 보세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또 혼자입니다. 이 혼자 하기도 좀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산다 이러시면은 이게 기대가 커지고 내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거든요. 제가 혼자 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으로 제일 많이 권하는 게 혼자 하는 1박 2일입니다. 네. 뭐 무슨 어디 간다 뭘 본다가 아니고요. 그냥 혼자 해보시라는 거죠. 혼자 숙소만 정하고 가셔서요. 일단 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 혼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예 배낭으로 가셔도 되죠. 네, 먹고 자고 뭐 그의 모든 걸 갖다가 내가 다 혼자 한다. 네, 이걸 한번 해보세요. 뭐 혼자 하는 느낌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또 재밌고요, 즐겁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기대 지나치게 하지 않기. 네, 기대 지나치게 받지 않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기대는요, 남에서 받는 기대는요, 이 남들은요, 항상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나도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대라는 것은 변덕스럽습니다. 근데 변덕스럽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너 뭐 전에 그랬는데 왜 지금 그러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약속도 지키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당연히 기대는 변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걸 받아들이시면은 하나도 기대가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기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